이들은 100년 넘게 근친혼으로 가족을 이어온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의 휘테커 가족입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오드의 한 산악마을, 인구 약 170명의 작은 시골 마을에 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외모는 어딘가 불편해 보이고 기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심한 사시로 눈동자에 초점이 맞지 않고 개처럼 짖는 듯한 소리를 내며 제대로 된 의사소통도 어려울 정도이죠. 2004년 마크 라이타라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이들의 가족 사진을 찍어주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휘테커 가족이 이러한 모습이 된 이유는 바로 100년 넘게 이어져 온 근친혼 때문이었습니다. 휘테커 가문은 최소 1850년대 이전부터 대대로 근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휘테커 가족을 돌보는 사실상 가장인 베티의 부모는 아버지 존 휘테커와 어머니 그레이시로 이 둘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존 휘테커의 아버지와 그레이시 아버지는 1897년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쉽게 말해 1897년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가 각각 결혼을 했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 존과 그레이시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사촌지간에 결혼을 한 존과 그레이시는 무려 15명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 중 2명은 태어나자마자 사망했고 몇몇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 7째인 로렌과 그의 아들 팀이 10번째 베티, 11번째 레이 그리고 13번째 케네스만이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증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고 각종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고 개처럼 짖는 듯한 소리를 내며 소통합니다. So you grew up here in Odd, West Virginia, your whole life. What's your favorite memory, Ray? Do you remember anything about your life? 이들 중 대화가 가능한 사람은 베티와 케네스뿐이죠. 로렌의 아들 티미를 제외하고는 학교를 다니거나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15남매의 10번째 자녀인 베티는 형제들을 대신해 소통을 하며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가족들을 대표하여 쇼핑이나 대외 활동 등 전부 도맡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티는 어머니에게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나머지 가족들을 돌볼 거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들은 하루 대부분을 소파나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데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먹다 만 음식물과 찌든 때로 가득한 소파와 침대, 곰팡이로 뒤덮인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된 배경에는 교육 부족, 사회적 고립, 그리고 빈곤이라는 복합적인 요소가 존재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근친혼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친혼이 왜 이러한 문제를 발생하게 할까요? 그 이유는 근친혼이 유전적 질병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몸은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습니다. 유전자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질병은 결함이 있는 유전자가 2개 있을 때 발병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이 결함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 유전자는 자식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 둘 다 같은 결함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자식은 그 결함 유전자를 2개 물려받게 되는데 이때 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친혼에서는 부모가 유전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결함 유전자가 서로 겹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 결함 유전자를 2개 물려받을 확률도 높아지며 유전적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특정 대사 질환, 청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발달장애가 근친혼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휘테커 가족의 경우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운 일란성 쌍둥이의 자녀가 결혼한 것이 유전적 질병을 증폭시킨 주요 요인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근친혼은 왕권 강화나 혈통 유지를 위해 행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있죠. 약 600년 동안 거대한 제국을 다스린 이 가문은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근친혼을 선택했습니다. 조카와 결혼한 삼촌, 아끼는 여동생의 딸과의 결혼 등 지금으로선 말도 안 되는 근친혼이 지속되면서 이들은 심각한 유전적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례는 합스부르크 턱으로 알려진 터키형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왕들은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심지어 음식 섭취가 어려워 죽 같은 유동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마지막 합스부르크 왕 카를로스 2세는 이런 유전적 질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비극은 당시 과학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쉽게 간과되었지만 오늘날 유전학은 근친혼의 위험성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근친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죠.
이는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유전적,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민법 제809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간에는 혼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전 질환의 발병을 예방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죠.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들 하지만 유전학과 윤리는 분명히 그 경계를 설정합니다. 휘테커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가 왜 이 경계를 지켜야 하는지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